미국에만 30조 쏟아붓는 현대차 그룹.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 AI, 로봇, 자율주행, 철강까지 이건 단순한 생산 확장이 아닙니다.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선언인데, 오늘 영상에서 투자 관점과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총 210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은 30조 8천억 가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주요 분야는 이렇게 보게 되면 90억 달러를 생산 능력 확대에 쓴다라고 발표를 했고, 연간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12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공장이 바로 알리바마와 조지아에 있기 때문에 이 공장들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60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공급망 확대와 또한 철강 현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다가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바로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 안에 있죠. 그래서 현대제철로 전기로를 건설해서 27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를 트럼프가 매우 흡족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AI나 로보틱스, 자율주행, AAM, 바로 도심 항공이죠. 미래 기술 부분에 투자를 함으로써 에너지 인프라까지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분야, 바로 미래 먹거리 분야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엔비디아, 슈퍼널, 웨이모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투자 확대에 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은 무역 장벽의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는 아마 현대차 그룹의 투자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특히나 수출 품목 중에서 좀 큰 분야로 따지게 되면 반도체와 화학, 자동차 같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워낙 클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과 자동차 섹터 전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깔려왔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 이미 현대자동차의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세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도 사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하는 미국의 자동차가 99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서 생산한 것들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연간 99만 대 정도가 되는데, 이 연간 99만 대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대규모 투자의 한 가지 조건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장벽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들을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을 개선함으로써 좀 더 현지 생산을 늘리고, 그 외에도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철강 같은 것들에 대한 부품도 현지화를 함으로써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밑바탕에 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AI, 그 다음에 AAM 같은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소위 제조기업들이 중점적이지 소프트웨어가 워낙 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강자는 보통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AI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고, 사실 로봇 같은 경우도
한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만 사실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기업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환약 같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좀 알아주기도 하며 사실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내에 있는 주요 회사들과 또는 이제 갓 성장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거는 사실인지라 이런 부분들을 좀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기업들하고의 이런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AAM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워낙 복잡한 법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장 확대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곳들은 이렇게 기존 자동차 산업을 벗어나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확대하기에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아마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수급의 기회입니다. 바로 전장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로봇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도 결국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한다면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멕시코 같은 곳에서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과 반대로 부품사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좀 더 공급망을 확대함으로써 부품주들에게도 좀 수혜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악영향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자,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내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결국은 한국 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한국 대비 미국에서 생산 확대를 함으로써 한국 내 일감이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부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자동차 부품 업체만 190개여 곳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뭐 2차 벤더, 3차 벤더, 작은 업체들까지 합치면은 한 500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현대 기아의 협력 업체들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라면 미국에 진출하지 못한 부품주들이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생산기지를 따라서 간 회사들은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그 외에 2차 벤더, 3차 벤더 같은 경우는 부산을 떠나기도 어렵고 부산을 떠나게 되면 정말 지역 제조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도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덜려고 한국 기업들의 부품들을 갖고 가기보다는 현지에서 어떻게든 부품을 조달하려고 할 거라 거기에 따라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도 오게 될 거고 더불어서 국내 부품주들이 아닌 멕시코에 있는 부품 회사나 캐나다 같은 부품 회사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좀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경제는 더욱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품주들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1차 벤더 또는 정말 부피가 커서 현지 조달할 수밖에 없는 한국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제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을 지도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조건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현대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조지아, 오하이오주 이런 쪽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알리바바나 조지아, 오하이오 주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도 조지아주에 지금 거점을 형성해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현대그룹주 중에서 현대트랜시스라고 변속기와 시트를 만드는 회사 역시 알리바바와 조지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열 관리를 하게 되는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한온 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우도 현대차 인근 바로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에 공장을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눈 역할을 해주는 바로 자동차 램프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S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SL이라는 회사는 테네시주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범퍼라든지 내외장 부품 같은 경우는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공업이라고 자동차 배기를 만드는 이 회사의 경우도 알리바바와 조지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미국에 진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좀 크게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상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캡처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수혜를 보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또는 뭐 소위 내외장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납품 단가에 대한 인하 압박이 오게 될 거고, 국내 기업보다도 멕시코나 캐나다 기업 쪽으로도 분명히 선택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외장재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좀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조건 완성차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의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직 계열화인 계열사들이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자동차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라든지 이 기업 외에 대체 기업이 없는 부품들, 1차 벤더 회사들은 당연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 중에서 일단은 현대기아 외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SL 이 정도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종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기 시스템 1차 벤더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저는 요 정도는 좀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평화기업이라든지 일진전기, 뭐 유라코퍼레이션, 뭐 이런 기업들 등등등도 뭐 하네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장부품 만드는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이 정도 안에서 좀 제한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현대차나 기아자동차보다도 조금 더 시총이 작은 종목에서 수익률을 내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은 정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SL과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확대를 시키자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가 자동차 차체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1차 협력 업체입니다. 근데 차체를 만들 때는 제품의 부피가 너무 커서 물류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성우하이텍은 실제로 미국에 진출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우하이텍의 또 수혜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은 뺐습니다. 그리고 또 화신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상 화신이라는 종목이 현대차에 이런 호재가 나올 때 단기 급등하는 테마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주는 SL이나 이런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이 도표에는 제외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주가를 바라보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러한 테마주들, 좀 더 가볍고 상승률이 좋은 종목들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 안에서 좀 추려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투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로 급등했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을 때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 후 조정을 받고 다시 지지를 만들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투자의 흐름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자동차 업종들이 공매도 재개에도 좀 더 자유로울 거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싸다라는 메리트도 있을 거며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강점도 있고 주주환원 정책까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며 현대자동차 외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SL까지는 좀 더 관심 종목으로 챙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한 공장의 증설이 아니라 앞으로 현대자동차에 결국 미래 살아남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단순하게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AAM이라든지 이런 판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차로만 투자 시각을 좁혀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동차가 중점이긴 하겠지만 이에 따라서 앞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조금씩 확대가 될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를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해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성차와 1차 벤더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현대차의 투자 계획에 따라 파생되는 종목들로 점차 저변을 확대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